사람은 누구나 광고인으로 태어난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광고인으로 태어났다. 어제 태어난 아기도 오늘 태어난 아기도 광고인이 될 예정이다. 아기 부모 역시 광고인이고 할아버지 역시 똑같은 직업을 가졌다. 이쯤 되면 이 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책의 저자가 광고인이니 역시 과장이 심하네.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의사, 변호사, 정치인과 같이 세상엔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모두 광고인이라니. 그런데 맞다. 정작 그들이 자신이 광고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갈 뿐이다. 의사는 병원으로, 농부는 논밭으로, 운동선수는 경기장으로 각자의 일터로 출근해서 자신들이 광고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모두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그들이 어떻게 광고인이 되었을까? 의사부터 살펴보자. 정형외과를 전공한 김 박사님은 강남에 자기 이름을 내걸고 병원을 개원했다. 이때부터 김 박사님은 김 원장님으로서 광고인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 강남의 개원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은 몇 개인지 찾아보고 서울, 더 나아가 전국의 정형외과 병원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각종 수치와 통계를 본 뒤 뒷목을 잡는다. 이 많은 병원들 중에서 내 병원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브랜드가 5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을까? 김 원장님의 고민은 깊어간다. 고민의 끝은 콘셉트 도출로 이어진다. 무언가 독특한 콘셉트가 있어야 타 병원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이때 의사는 광고 기획자가 된다. 어떤 기획으로 자신의 병원을 가치 있는 브랜드로 만들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 의사의 변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브랜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병원 로고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색상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며 의사는 디자이너가 된다. 브랜드를 어떻게 론칭하고 디자인할까를 놓고 총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다. 의사는 다시 카피라이터가 된다. 자기 병원의 슬로건을 생각하면서 이미 카피라이터로서의 임무는 시작됐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 입구에 거는 인사말부터 각 층 복도에 들어가는 안내판의 모든 글귀를 고민하게 된다. 또 병원 홈페이지에는 어떤 글을 써야 신뢰감을 전달할 수 있는 병원이 될지 연구한다. 모두 카피라이터가 하는 일이다. 변호사는 의사보다 더 심하다. 광고인으로 더 자주 변신한다. 변호사는 직업의 특성상 설득하는 역할이 강한 직업군이다. 재판 때 혼신의 힘을 다해 판사를 설득하는 모습은 마치 광고회사의 A를 연상시킨다. 재판장만큼은 판사가 클라이언트라는 생각으로 배석 판사들을 설득하는 변호사야말로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를 대변하는 A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말 한마디로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카피라이터로서의 능력도 반드시 요구된다.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다. 세상 모든 브랜드가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인에게는 유독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들은 이미지에 따라 살고 죽는다.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 저마다 광고 콘셉트 디자이너가 된다. 서민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로 갈 것인지 강력하고 리더십 있는 이미지로 갈 것인지 셀프 디자인을 한다. 시민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며 광고 기획자가 된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낼 한 줄을 생각하며 카피라이터가 된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광고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간다. 세상에 세일즈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법칙이다.
국민이 광고주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직업의 대명사인 공무원도 시민이 가장 무서운 광고주다. 운동선수 역시 끊임없이 자신을 세일즈하며 관중에게 어필해야 한다. 세상에 혼자 잘난 척, 유아 독존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조금 서글픈가? 전문직도, 공무원도 죄다 광고인이 되어야 한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식들은 무슨 일을 하며 살라고 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집어든 이유도 짐작이 간다. 경기는 나빠지고 쓰러지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남겨진 인원들에게는 일당백을 요구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경쟁 속에서 자신의 회사가 또 자신의 자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미디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연일 떠들고 앞으로 닥칠 미래 사회의 전망을 저마다 이야기한다. 자신의 브랜드도 혹은 다니는 회사도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답을 모르겠다. 이대로 가다가 자신도 회사도 시대에 뒤처지는 브랜드가 되고 말 것 같다. 이럴 때 경쟁사를 보면 더욱 답답해진다. 분명 자사 상품이 더 뛰어난데 고객들은 경쟁사 제품을 더 선호한다. 막막하다. 소비자들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다. 광고 시장 역시 급변하고 있다. 거대 포털 네이버만 잘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SNS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시장으로 넘어왔다. SNS를 이용해 기가 막히게 홍보를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다. 비슷한 방향으로 접근하는데도 특정 사람들의 영상은 정말 돋보이고 인기가 높다. 그 사람들은 구독자도 많고 좋아요가 넘쳐난다. 사진과 글의 조화가 환상적이다. 당장 지갑에 3만 원뿐일지라도 그 화면만 보면 지갑을 열게 된다. 그 매혹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다. 매일 유튜브를 기웃하는 사람들이 많다. 50대에도 이제는 유튜브를 즐기고 유튜브로 검색하는 시대다. 자사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면 유튜브 홍보는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공부법이라든지 사형수를 변호하는 변호사라든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구독자를 끄는 유명 유튜버들이 올린 동영상은 썸네일만 봐도 손이 저절로 갈 만큼 만듦새가 훌륭하다. 위에 나열한 사례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로 들린다면 이 책을 잘 집어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오죽 답답했으면 광고인의 생각을 훔치고 싶어 이 책을 들었을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광고인이라는 것은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창업 후 100개가 넘는 브랜드를 접하면서 체득한 광고의 법칙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짜릿한 선물 같은 시간이기도 했다. 여러분의 브랜드에 돌파구가 필요한가? 바이럴이 되는 킬러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저 그런 아이디어는 경쟁사도 가지고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순간 자신의 브랜드는 세상에 널린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된다. 명심하자.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슈퍼 빅 아이디어다.
기존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는 단 한 단계 고차원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름도 생소한 이 슈퍼 빅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이를 이용해 자기 브랜드에 생명력을 넣을 수 있을까? 이제 그 법칙을 하나씩 풀어놓을 차례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이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